언터처블 어대명 하지만 대선에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 대항마가 없다라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득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항마 없는 전대 흥행에 빨간불 켜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언론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독 출마 아니냐? 어차피 연임하고 당원도 다 고쳤는데. 친명 핵심 관계자 이 대표도 단독 출마 원하지 않아. 대항마를 알아보고 있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다. 여기는 또 다른 고민이에요.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 역대 가장 주목도 떨어지는 전당대회 우려된다. 이재명 단독 출마 때 흥행 참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버지에 맞서는 아들이 있다면 그 불효자죠. 장경태 최고위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원 당규 수정 등이 이재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찬양에 가까운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장경태 최고위원은 뭐라고 할지 이제는 좀 기대됩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께 연임하셔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힘드시겠지만 당을 위해선 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바라시는 건 물러터진 민주당이 아니라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연임을 좀 결단 내리시고 하여 출마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압도적인 지지, 물러터지지 않은 강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 김종호 의원님,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강민구 최고는 민주당의 아버지. 정청래 최고는 지금은 이재명 시대. 근데 지금 장경태 최고는 압도적인 지지. 좀 약해요. 발언이. 진짜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네. 넘어서는 장경태 최고가 안 되네요,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쉽지 않고요. 아버지 발언에 이게 밀려요. 예, 많이 밀리고 이제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이제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큰아버지가 나와야 된다. 네, 어려워지는데, 아버지보다 크니까. 어려워지는데 네. 이제 당도 고민이죠. 사실은 지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이 뻔할 줄 알았는데 예. 조금 흥미롭게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변수가 등장하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사실 국회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네. 박찬대 원내대표도 찬반 투표로 가는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도 우리가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모르겠어요. 이제 뭐 엊그제 속보에는 오늘쯤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다음 전대를 준비한다 이런 보도도 났는데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뭐 며칠 후가 될지 아니면은 뭐 연임을 안 하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대항할 적당한 인물이 없다는 거는 뭐 맞는 것 같고요. 큰아버지가 안 계시다. 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민주당에게 독이 될 거다라고 이제 그 진심을 담아서 걱정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숫자가 많은데 의원들이 누군가가 대신 나와서 당대표가 됐어요. 이재명 체제는 이미 굳건해졌으니까 누군가 나와도 흔들림 없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누가 나왔는데 그러면 또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가 뭔가 결정을 하면 그거 진짜 명심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또 대표의 권위도 무너지고 또 이제 명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로 또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된다 한들 현실적인 또 고민도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어쩔 수 없다. 이재명 대표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많은 것 같은데 대표의 결정에 달려 있고요. 그게 권한과 책임, 향후에 벌어질 모든 것들은 또 대표에게 또 대표가 안고 가야 될 운명 같은 거겠죠. 예.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민정 의원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대표 연임하는 게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당대표 연임이 대선 후보 갈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 대선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리스크. 이낙연 사례를 얘기했어요. 살짝 저 금기어인데 금기어를 얘기했어요. 김병임 최고님. 네. 제일 친명 지지자들 입장에서 싫어하는 그 이름. 이낙연의 사례가 반복될 게 우려된다. 그게 이제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 나왔어요. 이 대표 당대표 또 하면 이낙연 된다. 이거 아닙니까? 당대표를 하면서 뭐 너무 많은 걸 잃었죠.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한때는 이재명 대표 못지않게 압도적인 대선 주자였습니다. 훨씬 인기 많았죠. 그때는 그냥 누가 봐도 다음 대통령은 이낙연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는데 아, 이거 이 대표 지지자가 제일 싫어하는 비유가 나왔어요. 근데 당 대표를 맡는 순간 덜컥 걸리게 되는 그 하나의 분기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이낙연 대표가 4.7 보궐선거의 무덤에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당원 당규까지 개정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게 되는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대표를 연임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지 않으면 그 중간에 새로운 리더십이 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재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선고돼요. 그럼 국민들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박수를 보낼 리가 없을 거고. 아, 지금 이 대표 지지자가 더 싫어하는 얘기를 김병민 예. 꺼냈어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방선거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면서 선거를 치를 때만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달려가게 되면 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지언정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권 행보로 가게 되는데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재명 대표는 선거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내에서 똘똘 뭉쳐갖고 지방선거까지 가져가야만 네. 이걸 바탕으로 대선을 갈 수 있다는 건데 자칫 잘못 그러다 4.7 보궐선거처럼 참패하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도 끝나고 민주당도 끝나는 거 아니냐. 고민정 말이 맞다. 그래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분리시켜 놓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정 어린 걱정이었군요. 고민정 민주당을 의원은. 진짜 생각한다면 네. 고민정 최고위원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대항마가 없다. 그 아버지가 나서는데 거기 길을 막아서면 아버지 안 됩니다. 그럼 부르자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아버지는커녕 작은아버지, 삼촌들도 하나도 없어요. 작은아버지 당숙은요? 당숙도 없어요. 오촌 당숙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돈의 팔촌도 없는 거 아닌가. 옛말에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꼭 그 꼴 아닌가. 배지가 뭐 170명, 뭐 180석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많은 배지 중에 당대표감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거 참 민주당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그 장 의원이 뭐 강한 민주당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장경태 의원 이야기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강한 민주당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21대 민주당이 강하지 못해가지고 그 정권을 뺏겼습니까? 오히려 너무 강해가지고 부러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가 흥미롭습니다. 큰아버지는커녕 작은아버지 당숙도 없다. 그게 정상이냐라는 개인적 견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